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4월 13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을 51일 앞둔 국민의힘의 경선판이 그야말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하루 뒤를 예측하기 힘든 사건들이 속속 터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결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선판이 활기차졌고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 위한 여러 세력들의 시도가 다각도로 또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덕수 대행을 추대하려는 국힘 의원들은 오늘도 잇따라 출마를 촉구하는 글들을 올렸거나 언론 접촉을 계속했는데요. 한 대행이 국힘의 경선 후보로는 등록하지 않지만 의원 20여 명가량이 탈당해서 한 대행을 그 신당의 후보로 출마시키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성일종, 박수영 의원 등이 주도하는 이런 흐름에 국힘 지도부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소속 후보보다는 정당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당으로 단일화의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는 이 제안에 적지 않은 친윤계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덕수 신당 창당은 성일종 의원이 처음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실현 가능성에는 많은 국힘 의원들이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한 대행은 대미 통상 전문가로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상을 해서 관세나 통상 방위비 문제 등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이 절박한 위기에서 뭔가 이 결실과 성과를 끌어내야 이 대선판에 나설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한 대행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약 28분간 통화를 했죠. 그때 20분 이상은 통역 없이 유창한 영어로 막힘없이 대화를 했고 그 영어에 감탄한 트럼프는 대화 중에 훌륭한 영어를 하신다. Wonderful English 이런 말을 하면서 대선에 출마하실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대행은 여러 제안이 와서 고심 중인 상황이다. 결정은 안 했다고 답한 것으로 보도가 됐었죠. 결정을 아직 안 했을 뿐 끝난 건 아니란 뜻입니다. 국힘 경선이 끝난 뒤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단일화에 나선다는 구상이 신당 창당을 통한 당대당 후보 단일화로만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한편 비윤계에서는 세력을 결집하는 흐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까지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고 안철수 의원은 가장 먼저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제 판단으로 1차 경선에서 4강에 들기 좀 어려운 안 의원이 1차 경선 탈락 후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고 나설 경우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힘의 경선판이 어떻게 돌변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인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김종혁 전 국힘 최고위원은 한덕수 추대론과 관련해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주장을 한 것이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베일에 가려있긴 하지만 각본을 쓴 건 물러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들일 가능성이 있고 감독은 친윤 지도부고 연출은 일부 친윤 의원들 그리고 주연은 한덕수 대행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 대행의 복심이자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 주장은 한동훈 캠프 나아가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윤상현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힌 점도 친윤계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친윤계로 TK의 일정한 득표력이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가장 앞장서서 윤 대통령을 옹호해온 윤상현 의원이 국힘 경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에 이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 성사 여부를 떠나서 친윤계의 결집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친윤계에서는 주요 후보들 가운데 사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친윤계 5명은 곧 6명이 될 상황입니다. 윤상현 의원을 말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이 친윤계 표의 분산은 불가피합니다. 친윤계가 4강에 많이 들어도 총 합계표가 이 득표율이 예상 밖으로 낮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비윤계 후보는 당초에 4강으로 분류되는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전격 사퇴함으로써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만 남게 됐고요. 현재의 여론 흐름상 사실상 이 경선 도중에 한동훈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선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그야말로 예측 불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유승민 사퇴 상황이 반영된 이 각종 여론조사가 다음 주에 나와 봐야 되겠지만은 이번 국힘 경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파와 탄핵 찬성파의 맞대결 양상으로 갈 경우에 찬탄파의 결집 위력이 어느 정도일지, 또 한대행의 경선 불참에 따른 한대행 추대 세력의 표가 어떻게 분산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 관전 포인트란 말씀이죠. 지금 민주당은 문의뿐인 경선으로 이재명을 추대하는 대관식 경선을 치르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는 이재명의 압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이길 수만 있다면 보수는 차이를 넘어서서 이걸 극복하고 한데 뭉쳐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미증유의 참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늘구멍을 뚫어서 역전승을 이끌어내려면 보수의 이 장벽을 넘어선 단합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미국 인권운동가의 명언으로 오늘 직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벽을 넘어뜨리면 다리가 된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